네, 전문가들의 시장 대응 전략 또 종목 선택 노하우 알아보는 시간이죠. 승승장구 대박 포트폴리오 오늘장 마감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 옆에 계시는 최승현 대표가 다시 한번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수익률 또한 꾸준히 상승하면서 20%를 넘어섰네요. 그 뒤를 이어서 장대진 부지점장과 박상희 소장이 각각 2위와 3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 수익률 보겠습니다. 타이거 황윤석 대표의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번 주 들어서 1위 자리 굳게 지키고 있고요. 역시 황윤석 대표의 보유 종목인 크루셜텍은 5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수재 이사의 현대 엘리베이터, 최승현 대표의 젠백스, 장대진 부지점장의 효성 같은 경우 각각 3, 4, 5위에 이름 올리면서 중간 순위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수재 이사의 변동사항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유비케어가 오늘장에서 매수와 동시에 손절 처리가 됐고요. 유진로봇은 예정대로 매수가 되면서 포트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매수 예상 종목입니다. 먼저 코오룩을 매수가 25,000원에 비중 20% 담을 예정이고요. 상하프론테크 역시 내일장에서 신규 매수할 예정입니다. 매수가는 5,310원, 비중은 20%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있습니다. SM을 51,400원에 신규 매수 예정이네요. 비중은 30%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허준 대표의 종목 메디포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전량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반면 쌍방울은 오늘장에서 매수가 되면서 포트 편입을 완료했네요. 곧바로 내일장에서 또 전량 매도 신호를 주셨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쌍방울 모두 매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허준 대표의 신규 편입 종목입니다. 개인비를 매수가 75,000원에 비중 30% 담을 예정이고요. S오일 역시 내일 시초가 매수 예정입니다. 비중 50%로 잡아주셨네요. 이어서 정재용 차장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오늘장에서 포트에 편입이 됐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포트에서 오늘 제외가 됐습니다. 손절가 이탈하면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장대진 부지점장의 변동사항 살펴보겠습니다. 효성을 내일장에서 66,900원에 전량 매도할 예정이고요. 입절가 역시 6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 SDI 역시 137,000원에 전량 매도할 예정입니다. 손절가는 136,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셨네요. 계속해서 타이거 황윤석 대표의 변동사항 보겠습니다. 동원수산이 오늘장에서 손절 처리가 됐고요. 종목 수익률 5위에 올라와 있는 크루셜텍은 목표가를 19,8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도 하나 있네요. 내일장 시초가에 현대아이스코를 매수할 예정이고요. 담을 비중은 10%입니다. 이상 오늘 출연하지 않은 전문가분들의 변동사항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 옆에 계신 두 분의 포트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승현 대표 포트부터 살펴볼까요? 포트 1위답게 수익률 괜찮네요. 20% 예. 넘기셨어요. 네,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예, 그럴게요. 일단 매도된 부분만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게임빌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점에 오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산업 자체가 트렌드라고 그랬죠. 상승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NC소프트를 과거에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온라인 게임 처음 나왔을 때 될 거냐 과연. 결국엔 되죠. 결국엔 중국이라는 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됐고요. 지금 게임빌이나 컴투스 이런 기업들은 애플 웹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웹 이런 분들이 개방되면서 추가적으로 수익성이 좀 증대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스마트폰이 대세죠. 요 근래 우리 그 아이들 게임기 갖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이고 스마트폰에서 전부 게임을 앞으로 빠른 게임을 네트워크 게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본적인 데 성장하는 기업을 선택한 것이고요. 저점에 내려오면 사고 고가에 올라오면 팔으라고 그랬는데요. 조금 더 고가를 본다면 최선상으로 보면 8만원 초반까지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짧게 본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장중에 매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길게 갖고 있으면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이 종목 목표가 77,000원 도달해서 오늘 전량 매도했고요. 네. RNL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길게 들고 가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죠. 짧게 보면서 수익 취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의 저점 부근에서 매수 진행하고 고가에 올라왔을 때 짧게 이익 본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순환이 빨라요. 그리고 사실 IT 하드웨어라든지 어저께 그저께 보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기관이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4~5% 시작해서 상한가를 금방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기관이 그날 뭐 사는가를 확인하고 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리 예상을 하고 일정 정도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빠르게 돌리는 것이 실적 여러분들의 수익, 그러니까 수익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우리가 이제 길게 끌고 가는 측면에서 거래소 쪽에서의 지금 흐름을 보면 돈 벌기 사실 어려워요. 주가가 1600, 1700 있을 때 갑자기 급등했을 때 20, 30%, 30, 40% 버는 건 쉬웠지만 지수가 1900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소에서 뭘 벌까, 뭘로 돈을 벌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별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매매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젠백스는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추세가 돌아가는 흐름에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엔 오래 조정받으면 항상 크게 나와요, 여러분. 그것은 시장의 기술적인 흐름상 어떤 기본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선만 다시 깨지 않으면 결국엔 계속 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선을 깬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알려드리겠지만 저가 이 추세, 이 윗부분이죠. 이 추세 저가에 내려오면 사고, 그 다음에 45,000원, 5만원 가면 좀 물량 줄였다 늘렸다 하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5만원을 만약에 뚫고 들어가면 또 물량을 축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5만원을 예를 들어서 뚫고 들어가면 여기서 이 선을 지키게 되면 또 새로운 가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줄였다 늘렸다 하되 근본적으로는 제가 길게 들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샀다 팔았다 하는 건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 길게 들고 가라. 이 시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길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5만 원에서 한번 물량을 조금 줄일 생각이에요. 지난번에도 한 15% 줄이겠다라는 얘기 드렸었는데요. 5만 원 넘어가게 되면 물량을 한 15%에서 20% 줄였다가 또 한번 다시 사거나 아니면 한 30% 비중으로 계속 끌고 간다거나 할 생각이니까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네, 내일장 또 신규 편입 종목 한 종목 있으시네요. 일단 우주항공이 아니라 네, 한국항공 우주를 네. 갖고 왔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한두 번 이 시간에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종목의 가장 좋은 점은 성장이에요, 성장.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작업체입니다. 고등훈련기 T-50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잉사라든지 에어버스사의 기체 부품 납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상 부분에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버는 돈에 비하면 상당히 주가는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다 보니까 독점적인 지위 플러스 거기다 성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진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가에서는 기관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3만 원대, 3만 5천 원 이상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큰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포트폴리오에서 좀 크게 수익 내겠다라는 것은 바이오 쪽을 주로 많이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유는 내년에도 시장이 크게 올라간다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가장 좋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봤을 때 바이오 종목인데 뭔가 실체가 있는 종목을 보기 때문에 젠백스를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 중에 날아가는 거 많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보고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41,000원을 잡았지만 언제든지 5에서 10%가 나면 그냥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매도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저가 부분에서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서 시장이 좀 출렁거리거나 아니면 정체되거나 하면 이 종목이 이렇게 양봉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4만 원, 4만 1,000원. 일단 목표가는 4만 1,000원 잡아드리겠고요. 손절은 짧게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리면 안 돼요. 추세가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리면 버벅거리는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35,900원, 한 3%, 4% 좀 짧게 잡을게요, 손절가는. 네, 이렇게 해서 최승현 대표는 한국항공우주를 내일장 25% 비중으로 신규 편입 시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최승현 대표의 포트폴리오까지 체크해봤고요. 이번 주부터 서머타임 해제로 뉴욕 증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에 출발이 됐는데요. 잠시 후 출발 상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김용준 전문가의 포트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김용준 전문가님 현재 지금 한 종목 모린스 보유 중이세요. 이 종목 좀 더 자세하게 또 짚어봐야 되겠네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은 매매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매매를 할 생각이 없고 이제 연말까지 끌고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패널의 어떤 움직임들, 패널의 움직임 중에서 터치 패널 쪽에서 G2로 넘어간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삼성에서 이미 G2로 넘어간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얘기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모린스를 이해하려면은 G2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앞으로 포트를 편입할 때 매매를 할 종목은 편입을 당분간은 안 할 겁니다. 그냥 쭉 끌고 갈 거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해서 뭐 최소한 목표 수익 종목별로 뭐 50에서 뭐 100%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만 선정을 해서 포트를 넣어드릴 거고요. 네. 뭐 그런 쪽에서 지금 일단 좀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좀 지연되면서 이제 최근에 지금 주가가 약세 국면들이 나타나는데 결국 이제 보시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이게 이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주가가 올라와야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어느 순간인가 이게 그래서 올라왔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 시점에서는 주가는 저만큼 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냥 연말까지 그냥 편안하게 놔두시면 됩니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놔두시면 될 거고요. 네. 이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되는 건 결국 주가가 올라와야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네. 오늘도 사실 이제 신규 편입 종목을 한 종목을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 규정에 좀 맞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개별적으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제 편입을 하는 거고요. 네. 회사 내용은 SBM입니다. 조금 좀 생소하실 종목인 것 같은데요. 회사의 개요는 위패 감별 지폐 인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장점은 뭐냐면 그 권종을 인식하거나 그리고 위패를 감별하거나 지폐 시리얼 넘버 자체를 추출을 가능한 장비를 만든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게 그 분명히 시장 진입 장벽이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 소요 기간이나 개발비가 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한 7년 정도 연구를 해갖고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금융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필드 테스트가 상당히 오래 진행되고 정밀하게 좀 진행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벌써 이제 위패 감별 쪽으로 해서 경쟁력이 한 10년 정도 되고 70개 정도의 지폐를 인식하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에서는 경영의 노하우는 지금 갖고 있고 마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마진율이 보통 이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한 30%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회사가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85원 정도인데 네. 가치 분석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만 분석을 하겠습니다. 원래 가치 분석이라는 건 두 가지죠. 자산 가치가 어떠냐, 영업 가치가 어떠냐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2010년도 매출이 181억. 그러니까 작년에는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 순이익이 61억. 그러면은 최소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순이익 60억 정도를 잡으면은 퍼 기준으로 10 정도만 잡으면 시가총액이 600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한 275억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소위 말하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퍼 한 4 미만 정도가 되겠죠. 근데 2011년도에는 지금 분기당 매출이 50억에서 분기당 매출이 이제 80억대로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상당히 올라갔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주가가 좀 10월 말 정도에 움직였던 것이 2,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네.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날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이제 좀 상당히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올려놓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그러면 2011년도 영업 기준으로 보면은 분명히 퍼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3 미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영업 가치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다. 그러면 자산 가치 측면에서 이게 고평가냐?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오늘 시가총액 275억이라고 그러는데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 200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 200억 정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매년 영업이익을 60억에서 70억 정도를 늘려놓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가치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PBR 기준으로 0.55 정도밖에 지금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분명한 거는 이 회사의 주가 수준은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향후 앞으로 진행될 거에서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성장이 멈춰서 앞으로는 도저히 영업이익이 점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러시아 쪽하고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한국 수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터키에 대한 교체 수요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5만 원권이 나오면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요. 계약 막바지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은 더 열린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움직임이 그 약세 국면들이 계속됐던 것은 중소형주의 소외 현상과 그리고 다소 이제 장에서의 전체적인 소외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졌던 거고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분명히 실적 모멘텀을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연말 목표 주가는 현재 1985원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말 목표 기준은 3,000원 정도는 무난하리라고 볼 거고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지금 4,0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일단 판단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부각이 돼서 새로운 모멘텀이 발견되고 있는 초기 국면이라고 지금 본다면 2,100원대의 매물대 정도만 돌파를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3,000원 정도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리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김효준 대표 지금 모린스 한 종목 포트에 넣고 계신데 계속해서 좀 보유 계획이시고요. 또 관심 종목으로 SBM 들고 오셨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500% 이상 증가했다. 이런 호실적 또 공시가 나왔습니다. 또 연말 배당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한번 말 그대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김효준 대표와 또 최근 대표의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